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이퍼빌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던 계약직 근로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시카고 지역을 덮친 폭설로 인해 제설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했고, 경찰 당국과 철도 안전조사관들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의 상징적인 연례 행사인 크리스트 킨들 마켓의 장소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데일리 플라자에서 열리는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시카고 겨울 축제의 핵심입니다. 일리노이 자이언 초등학교 6학군이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에 직면하면서 수요일에도 학교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학교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시스템 복구 및 보안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으로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에서 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내년 2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리얼 아이디나 여권 등 허용 아이디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45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한편 강경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뉴욕시 이민 판사 8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보그마 운동본부와 2027 8천만 민족보그마 대성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파주 DMZ 내 판문점 교회에서 북녘땅 복음화와 남북평화 통일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기독교 대학교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인종과 젠더 관련 학과 2곳을 오는 학년도 말까지 단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미국 내 182개 도시를 대상으로 과도한 음주, 폭력 범죄,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수 등 총 37가지 지표를 분석해서 가장 죄악이 많은 도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이퍼빌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던 계약직 근로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시카고 지역을 덮친 폭설로 인해 제설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했고, 경찰 당국과 철도 안전조사관들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12월 1일 월요일 저녁 네이퍼빌 다운타운 기차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는 네이퍼빌 시청과 계약을 맺고 눈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던 성인 남성 근로자로 당시 역의 남쪽 승강장에서 제설 장비를 운전하며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메트라 경찰에 따르면 이 근로자가 운전하던 제설 장비가 동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화물 열차와 충돌하면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퍼빌 시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의 상징적인 연례 행사인 크리스트 킨들 마켓의 장소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데일리 플라자에서 열리는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시카고 겨울 축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실은 행사 규모 확장과 접근성 개선 또는 다운타운 활성화를 위한 재배치 등 다양한 이유로 장소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켓의 주최 측은 시정부 간의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시민들과 상인들은 이 전통적인 행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리노이 자이언 초등학교 6학군이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에 직면하면서 수요일에도 학교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학교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시스템 복구 및 보안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군이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보안 강화가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으로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에서 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조만간 대상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기니와 에리트레아, 아이티,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부룬디, 쿠바, 라오스, 토고, 투르크메니스,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6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겨냥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인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내년 2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리얼 아이디나 여권 등 허용 아이디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45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항 내 생체 정보 또는 인적 정보를 통한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당초 $18로 예상됐지만 $45로 인상됐습니다. 리얼 아이디 여권 등 허용 아이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절차는 온라인 신원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신원 확인이 되면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고 이후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를 연방교통안전청 요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한편 강경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뉴욕시 이민 판사 8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일 전미 이민 판사 협회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뉴욕시 연방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하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위치했습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입니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입니다. 마스크를 쓴 연방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뉴욕시의 다른 법원에서 이민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시는 뉴욕타임스에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올해 총 90명가량이 해고됐고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해고된 상태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최고위 관료가 백신 승인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동 10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기존 백신 승인 절차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여서 앞으로 FDA가 어떻게 백신 승인 절차를 바꾸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절차 관련해서 FDA가 대대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CNN이 입수한 내부 메모에 담긴 내용에서 파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DA 최고 의료학자 책임자는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아동 10명의 사망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백신 승인 절차의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비나이 프리사드 박사는 이번 내부 메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망 사례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초기 분석 결과 검토된 96건의 사망 사례 중 10건 모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사단법인 민족보고마 운동본부와 2027 8천만 민족보고마 대성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파주 DMZ 내 판문점 교회에서 북녘 땅 복음화와 남북평화 통일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2027년 예정된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핵심 사전 행사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국 교회가 함께 남북의 영적 회복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설교를 맡은 총재 이태희 목사를 비롯해서 환영사를 전하는 상임대회장 장사무엘 목사, 격려사를 전하는 대회장 강봉열 목사 등 한국교회 영적 리더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참여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북녘의 복음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 영적 치유를 주제로 연합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텍사스 기독교 대학교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인종과 젠더 관련 학과 2곳을 오는 학년도 말까지 단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트워스에 위치한 TCU는 성명에서 여성 젠더 학과와 비교 인종 민족 학과를 2026년 6월부로 공식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TCU 대변인은 학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극히 낮은 등록 인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2025년 가을 기준 비교 인종 민족학과 전공자는 9명, 여성 젠더학과 전공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두 학과가 폐지되면 해당 교수진과 전공 부전공 학생 관련 강의는 모두 영문학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미국 내 182개 도시를 대상으로 과도한 음주, 폭력 범죄,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수 등 총 37가지 지표를 분석해서 가장 죄악이 많은 도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라스베가스가 1위, 휴스턴이 2위, 로스앤젤레스가 3위, 필라델피아 4위, 애틀랜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는 인구조사국, 연방수사국, 국세청, 노동통계국, 전국문제도박위원회와 구글 광고, 틴더 등 다양한 기관과 플랫폼에서 수집됐습니다. 월렛 허브의 분석가는 이번 연구에서 말하는 죄악은 특정 종교적 교리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폭력 범죄나 신원도용처럼 사회적으로 명백히 해로운 행위도 있고 알코올 사용이나 도박처럼 적당히 즐기면 무해하더라도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2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19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소망하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